그녀들이 울고 있던 건 비단 상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낯선 땅에서 맞이한 첫 따뜻함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안나 라제츠카야, 러시아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12년차 기자다. 처음 그 이메일을 받았을 때 내 눈을 의심했다. 한국에 있는 러시아 전쟁 피해 여성들에 대한 다큐 요청.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수십 명의 러시아 여성이 지금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들은 모두 러시아 출신.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었고 일부는 스스로를 정치적 망명자라 불렀다. 그리고 그들의 피난처는 유럽도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이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러시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 언어도 문화도 기후도 전혀 다른 이국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은 왜 하필 한국을 택한 것일까? 그 궁금증 하나로 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맞이한 첫 인물은 전직 피아노 교사였던 엘레나였다. 제 남편은 우크라이나에서 실종됐어요. 작년 겨울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러시아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딸을 데리고 가장 멀고 안전한 곳으로. 엘레나는 지금 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러시아 식료품점에서 일하고 있다. 낯선 언어 속에서도 서툰 한국어로 손님을 맞이하고 가끔은 러시아어로 손글씨 전단지를 만든다. 여기가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딸아이의 사진을 조심스레 꺼내 보였다. 내가 처음 카메라를 든 순간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인터뷰가 시작되자 그녀는 스스로 감정의 댐을 터뜨렸다. 사람들이 묻더군요. 왜 유럽이 아닌 한국이었냐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요. 한국은 우리에게 안전이었고 숨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엘레나의 말처럼 그녀들과 마주한 그날 이후 나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오가며 러시아 여성들을 만났다. 식당에서 일하는 이들, 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이들,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새 삶을 준비하는 이들. 그리고 눈물을 감추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녀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전쟁이 가족을 앗아갔고 그 상실감이 그녀들을 한국이라는 곳으로 이끌었다는 것.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비극의 끝자락에서 그녀들은 하나같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조용하고 따뜻해요. 저처럼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인사를 해주고 마트 아줌마는 딸한테 과자를 쥐어줬어요. 러시아에선 그런 일 상상도 못했죠.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전쟁 다큐가 아니었다. 이건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고 한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내민 손, 그 손을 잡은 이들이 다시 살아가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나는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 전쟁이 앗아간 것, 한국이 되찾아준 것.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본 한국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직했고 냉정하진 않았지만 단단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녀들의 이야기. 이제부터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서울의 이른 아침, 안나는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커다란 가방을 챙겨 들었다. 그 안에는 소형 카메라, 취재 노트, 간단한 간식, 그리고 그녀가 절대 빠뜨리지 않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전선에서 사라진 그녀의 오빠, 드미트리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안나는 그렇게 매일 아침 자신에게 다짐했다. 오늘 그녀가 향한 곳은 경기도 안산. 다문화 가정이 많은 이곳에서 러시아 출신 여성들의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만난 첫 인물은 이리나, 40대 초반의 단단한 인상을 지닌 여성이었다. 그녀는 모스크바 외곽 출신으로 전쟁이 터진 후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피신했다. 남편은 우크라이나계 러시아인이었고 두 사람 모두 정부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우리 둘 다 러시아 안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한쪽은 배신자, 다른 쪽은 반역자. 그럴 바엔 아예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이리나는 지금 안산에서 러시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엔 생계가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공동체의 언어를 이어주는 일이 그녀의 사명처럼 느껴진다. 여기선 누가 나를 조롱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큰 안도감인지 아세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위로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이리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나는 메모를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고마워요. 한국이라는 말을 중얼거렸다. 며칠 후 안나는 부산으로 향했다. 한국에 온 지 3년째 되는 러시아 여성 타티아나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타티아나는 예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후 군 병원으로 강제 배치되었고
전상자들을 돌보며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다. 어느 날 한 병사가 저를 붙잡고 물었어요. 우린 왜 싸우는 거죠? 그 질문에 답을 못했어요. 그날 저는 짐을 쌌어요. 그건 끝이라는 신호였어요. 타티아나는 친구의 소개로 부산의 한 국제병원에서 계약직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되었다. 지금은 한국인 동료들과 소통하며 환자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돌봄을 전하고 있다. 한국의 병원은 정돈돼 있고 의료진은 환자에게 존중을 보여줘요. 제가 처음 이곳에서 환자 이름을 불러줬을 때 모두 놀라더군요. 러시아에선 숫자로 불렀거든요. 27번 환자처럼요. 그녀의 말에 안나는 가슴이 아렸다. 한 사회의 따뜻함은 결국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누구보다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명. 서울 망원동의 한 작은 카페에서 만난 소피아는 대학생이었다. 러시아의 유수한 예술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다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당첨되었고 그 와중에 전쟁이 터졌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제게 말했어요. 넌 러시아인이니까 조심하라고요. 친구들은 인스타에서 저를 언팔했고 전범국 국민이라는 댓글이 달렸죠. 그녀는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한국어를 배우며 체류를 연장했고 지금은 웹툰 아트보조로 일하며 창작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선 제가 어떤 국적을 가졌든 작품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저한텐 전부예요. 안나는 그녀들의 목소리를 하루하루 모아가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녀들에게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었다. 이 나라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이들에게 한국은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재건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분명한 벽도 존재했다. 언어 장벽, 서류 행정, 외국인에 대한 미묘한 경계감. 지하철에서 러시아어로 통화하면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땐 아직 내가 이곳에 속하지 못했구나 싶죠. 한 여성은 그렇게 고백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마저도 받아들이고 견디고 다시 웃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꽃을 피운 들꽃 같았다. 강하지 않아도 꺾이지 않는, 조용히 피어나 존재를 증명하는. 안나는 취재 마지막 날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그녀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그녀들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들을 받아준 나라가 아닌 함께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녀는 이제 다음 이야기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이미 이 나라에 깊이 뿌리내린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한여름이 막 지난 9월의 오후 안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수도권 외곽을 돌며 촘촘히 수집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는 이미 영상으로 절반 이상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이들의 현재를 보여주는 마지막 그림. 하지만 그 즈음 안나의 카메라 앞에 놓인 이야기들은 이전과 조금 달랐다. 처음 문제가 생긴 건 이리나의 가게에서였다. 러시아식 케이크와 사탕, 수제 절임류를 판매하던 가게에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주민 몇 명이 몰려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진짜 러시아인이 하는 데예요. 전쟁 난민이면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차가웠다. 그날 이후 이리나는 가게 문을 닫은 채 집에 틀어박혔다. 이웃에게 건네던 미소는 사라졌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에는 마리아가 울면서 안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학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그녀를 겨냥한 글이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러시아 애가 왜 한국 장학금 받냐? 나라 망쳐놓고 왜 우리나라에 와서 혜택까지 받아? 그녀는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어학당에서도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녀가 했던 말이 안나의 귀에 계속 맴돌았다. 나는 내가 죄인처럼 느껴져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계속 변명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안나 본인도 SNS 댓글로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가 업로드한 티저 영상에 몇몇 한국인 사용자들이 댓글을 남겼다. 전쟁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면 조용히 하지 왜 한국까지 와서 쇼하냐. 러시아인도 피해자라는 시계선동, 이제 그만하세요. 안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느꼈던 한국의 따뜻함, 정중함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건 단순한 악플이 아니었다. 이건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기록해온 희망의 서사가 무너지는 듯한 체험이었다. 그 무렵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부산에서 일하던 타티아나가 병원에서 실수로 약을 잘못 전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환자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지만 병원 측은 그녀에게 근무 정지를 통보했다. 그쪽 문화와 시스템이 달라 생긴 일이라지만 책임은 져야죠. 병원 관리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타티아나는 그날 밤 안나에게 카톡 메시지를 남겼다.
짧고 간결했다. 나 돌아가야 할까봐. 안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도망치듯 한국으로 온 이유,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 수많은 여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웃음과 손길을 떠올렸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바로 그때 반전이 시작되었다. 타티아나에게 사과의 손편지를 건넨 건 병원의 환자들이었다. 그녀의 정성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편지를 모아 전달한 것이다.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 병원에 돌아와 주세요. 그 한 장 한 장의 글에서 그녀는 다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되찾았다. 이리나의 가게도 기적처럼 다시 열리게 되었다. SNS에 그녀의 상황을 알린 한 한국인 고객이 자발적으로 응원의 글을 올렸고 그 가게는 하루아침에 착한 가게로 알려지며 손님들로 붐비게 되었다. 마리아 역시 뜻밖의 힘을 얻게 되었다. 그녀의 글을 보고 마음 아파한 동료 학생들이 함께 다문화 학생 보호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다. 이 캠페인은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그녀는 지역 방송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저는 이 나라를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믿고 싶어요. 한국은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나라라고. 그 영상을 편집하며 안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해는 있었고 차별도 존재했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건 여전히 따뜻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나라라고. 가을의 끝자락 한강공원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안나는 삼각대를 고정시키고 카메라 렌즈를 조정했다. 오늘이 이 다큐멘터리 마지막 촬영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수십 명의 러시아 여성들을 만났고 그들의 상실과 희망, 분노와 감동, 좌절과 회복을 함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 자신 또한 그 여정 속에서 변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난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파괴된 삶 속에서도 다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안나는 조용히 마이크를 고정하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혼잣말처럼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한국은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무대가 되어주었죠. 마리아는 지금 서울의 한 웹툰 회사에서 정식 작가 연습생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의 첫 시놉시스는 국경 없는 친구들이라는 제목이었다. 그녀는 말한다. 예전에는 내 국적이 나를 가뒀지만 지금은 내가 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타티아나는 병원에 복직했다. 환자들이 자주 그녀에게 말을 건넨다. 타샤 선생, 오늘도 예쁜 머리띠 했네.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하루 종일 힘을 낸다고 했다. 여기서 일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리나는 가게 한쪽에 작은 도서 공간을 만들었다. 러시아 동화책, 한국어 아동도서, 다문화 그림책이 놓여있고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놀다 간다. 처음엔 가게였지만 지금은 이 동네의 작은 쉼터예요. 한국이라는 땅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공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그리고 안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오빠의 유품을 서울의 작은 서랍장에서 꺼냈다. 그가 전쟁에서 입었던 군복의 단추, 그녀가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 그리고 오빠가 손수 접어 만든 종이 비행기. 그 종이 비행기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안나야, 언젠가 네가 세상에 진실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 그녀는 문득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알 것 같아. 진실은 꼭 고발이나 폭로가 아니야. 진실은 누군가가 살아가는 걸 담아내는 거야. 아무리 작고 평범해도 그게 희망이라면. 안나는 카메라를 껐고 마지막으로 영상에 넣을 내레이션을 녹음했다. 이 이야기는 전쟁으로 시작되었지만 평화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한국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은 이 나라가 주는 가장 따뜻한 환대입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 바로 사람입니다. 영상이 마무리되었다. 크레딧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올라갔다. 그리고 그 아래 다음과 같은 문장이 떴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나는 화면을 바라보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카메라를 접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따뜻한 한국 이야기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